혹자는 간절히 말한다. 담배만 끊게 해준다면 수백, 수천만 원도 줄 수 있다고. 그러니 당신은 운이 좋다. 나는 당신에게 1원 한 장 받지 않고 당신의 바램을 들어주겠다. 단 시간만 조금 투자하면 된다. 먼저 말하지만 조금 길다. 하지만 당신이 투자한 이 시간은 수천만 원의 값어치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당신에게 미칠 효과만 생각하면 오히려 이 영상의 길이는 너무나 짧다. 그러니 약속한다. 나와 같이 이 영상을 마치는 순간 당신이 원하는 걸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사실 당신이 이 영상에 도달한 것만으로도 당신과 나는 우연이 아닌 운명이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봐주길 바라며 다 같이 힘차게 출발해보자. 이제 당신은 흡연자가 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당신은 분명 담배에서 해방될 것이다. 단지 지금처럼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지켜만 본다면 말이다. 우선 먼저 말해둘 것이 있다. 나는 여기서 담배가 각종 암을 유발시킨다거나 흡연자의 조기 사망률이 비흡연자의 몇 배라는 등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고 말기 암 환자의 썩어가는 폐 사진 따위나 보여주며 이래도 계속 담배를 피울 거냐고 겁박하거나 금연하면 냄새도 안 나고 돈도 아끼고 건강해지고 여러모로 다 좋다는 감언이설로 당신에게 금연을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껏 그러했듯 당신도 이러한 영상들을 보고 나면 조건 반사처럼 담배를 찾아 빠르게 불을 붙이고 보란듯이 한껏 쭉 빨아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영상을 보고 순간 겁에 질려 잠깐의 경각심으로 움찔거렸을지 몰라도 폭풍처럼 밀려오는 스트레스와 반발심으로 인해 오히려 담배를 더 찾게 되고 굳었던 금연의지조차도 뿜어낸 담배 연기처럼 금세 사라져버리게 된다. 장수의 피결을 묻는 리포터를 향해 담배를 쪽쪽 빨아대는 90세 고령의 할머니도 연상되고 에이 몰라. 담배 끊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뭐. 금연 스트레스가 건강에 더 나빠하며 자기 위안과 자기 합리화만 더욱 견고하게 다질 뿐이다. 그러니 나는 당신에게 건강 염려증을 유발시킨다거나 당장 금연 안 하면 어찌 된다는 하나마나한 얘기는 여기서 절대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고 잠깐만 시간 내어 들어주길 바란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다. 금연이 어려운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나 쉽다. 무언가를 끊는 것 중 가장 쉽다. 음식을 끊으면 죽는다. 물이나 공기를 끊어도 죽는다. 하지만 다 알다시피 고작 담배 하나 끊는다고 사람이 죽진 않는다. 담배 끊는 것이 목숨 끊는 것에 비하면 몇만 배, 몇천만 배는 더 쉽다. 모두 다 안다. 그런데 왜 계속 작심삼일이 되는 것일까? 영화 속 고심하는 주인공의 흡연 장면이나 죽기 전 마지막 소원, 갈 땐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같은 대사가 당신에겐 멋져 보이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흡연자를 늘려야만 돈을 버는 자들이 만든 환상에 뼛속 깊이 세뇌되어 철저히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이 기억해둬야 할 첫 번째 포인트다. 당신은 세뇌되어 조종당하고 있다. 즉 담배의 노예이다.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면 더욱더 내가 왜 노예야? 내가 맛있어서 피는 거고 내가 즐겨서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건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노예라 표현했다고 언짢아만 하지 말고 다음 내용을 들어보자. 담배도 첫사랑의 기억처럼 미화되어 있다. 똑똑히 기억해봐라. 처음 담배를 피웠을 때 분명 당신은 생각했다. 이렇게도 지독한 걸 도대체 왜 피우는 거야? 이렇게 맛도 없고 고약한 게 중독이 된다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다. 폐부 깊숙이 매캐한 연기를 처음 쭉 빨아 집어넣었을 때 당신의 목은 따가운 통증과 캑캑대는 기침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즉각적으로 알려주었고 누군가 코는 온갖 분비물을 쏟아내며 하지 말라고 대놓고 당신에게 신호를 주었다. 핑 도는 현기증으로 산소 결핍을 호소하는 당신의 뇌와 담배를 톡극물로 정확히 감지한 당신의 몸이 갖은 방법으로 몸부림치고 저항하며 당신에게 최고 단계의 위험 경보를 보냈지만 당신은 억지로 참아가며 별거 아닌 듯 안일하게 외면했다. 더 나아가 이 독극물의 자극에 익숙해지기 위해 부단한 노력과 인고의 세월을 아끼지 않고 견뎌낸 것이다. 흡연이라는 몸을 향한 반란행위를 어떻게든 저지하기 위해 당신의 몸은 발버둥치고 저항했지만
싹 다 무시해버린 당신의 의지가 어렵고 힘든 흡연의 고난을 참고 이겨낸 당신의 정신력이 결국 승리하고 만 것이다. 이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의 전리품으로 당신에게 수여된 흡연자라는 타이틀은 어느 화투판에서 광팔아 딴 것처럼 쉽게 거저 얻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말로는 다하지 못할 사연과 피 눈물 나는 역경을 거치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도 굴하지 않았던 당신이 정말로 어렵고 어렵게 획득한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야말로 인내력 플러스 의지력의 끝판왕이자 가압 중의 갑이라 당당히 자부해도 된다. 놀리냐고? 아니, 절대 놀리는 것이 아니다. 고통의 진실로 대면하는 자를 어찌 놀린단 말인가? 이것이 당신이 기억해야 할 바로 두 번째 포인트다. 당신은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는 엄청난 인내력과 의지력의 소유자이며 그 수준이 말렙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하자. 처음부터 담배가 달고 맛있고 향기로웠다면 이렇게까지 중독이 되어 끌려다니진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들 알다시피 너무 달고 맛있는 건 금방 질려버린다. 그러나 담배의 전략은 노련했다. 당신은 담배의 맛없음에 방심했고 담배가 만든 거짓 환상에 매료되었다. 담배의 올가미에 걸려버린 당신은 이제 담배를 피워야만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담배를 제때 피우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 집중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 가기도 어렵고 작은 일상생활마저도 힘든 지경이 되었다. 이때 담배 한 대만 쭉 빨아서 피워대기만 하면 가슴속 답답한 응어리가 뻥 뚫리듯 시원해지고 머리도 쌩쌩 잘 돌고 아이디어마저 샘솟을 것이다 라고 당신은 생각한다. 아니, 철저히 그렇다고 믿는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자. 당신이 첫 담배를 피우기 이전 비흡연자였을 때 그때도 그랬나? 담배를 피우지 못해서 불안했나?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머리가 복잡했나? 담배를 못 피워서 집중이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화장실도 못 갔나? 아니었다. 잘 살았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원래 없어도 잘 살았다. 하지만 이젠 없으면 힘들어졌다. 그렇다면 담배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는 담배가 없어서 발현된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움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담배는 스트레스 해소제가 아니라 스트레스 유발제였던 것이다. 인정할 수 있겠는가, 맞지 않는가? 원래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해야지만 편하다. 안 하면 미쳐버릴 것 같다. 이것은 가만히 호흡하면 편한데 일부러 입과 코를 두 손으로 꽉 틀어막고 있다가 도저히 숨을 못 참을 때쯤 손을 떼야 하고 연거푸 거친 호흡을 내쉬며 이제야 살 것 같네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호흡이 진정되는 쾌감을 느끼기 위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입과 코를 일부러 틀어막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 시츄에이션이다. 그냥 편하게 쉬던 대로 숨을 쉬면 된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안다. 금연을 시도함에 있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금단 증상일 것이다. 금연을 시작하자마자 이놈의 금단 증상이란 것이 당신의 몸을 공격해 올 것이고 컨트롤하지 못해 결국 좌절하고 말 것이라는 확신에 찬 두려움에 지레 겁먹고 금연을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막고 있다. 하지만 금단 증상이란 건 한마디로 허상이다. 있다 해도 그리 힘든 것도 아니다. 금연은 어렵다라는 당신의 잘못된 정보와 믿음이 당신의 금연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이다. 한 3일 정도, 더 길어봐야 일주일이면 육체에 가해지는 금단 증상이란 건 싹 다 사라진다. 지금껏 담배를 피워온 수년 혹은 수십 년에 비하면 고작 일주일이다. 너무 짧고 너무나 쉽다. 앞서 기억해두라고 한 당신의 인내력과 의지력에 반의 반만 써도 충분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당신의 몸속엔 니코틴 괴물이 살고 있다. 첫 담배를 피움으로써 탄생하게 된 이 니코틴 괴물은 당신의 몸속에 숨어 당신을 조정하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로 담배를 피운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 니코틴 괴물이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여 담배가 정말 맛있어서 즐기는 거야 라던가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피우지 않을 수가 없어. 담배가 없는 세상에선 절대 살 수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꼭 기억해 두라고 앞서 말했듯이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당신이 니코틴 괴물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인질이 된 당신이 이제는 오히려 니코틴 괴물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흡연을 자신의 의지인 양 하고 있는 것이다. 담배가 맛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담배가 맛있다면 맛있는 음식을 잠시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배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드는 음식이 있었는가? 담배를 피면 소화가 잘 된다고? 담배를 피워야 집중할 수 있다고? 담배를 피워야 모임에 소외되지 않는다고? 그럼 첫 담배를 피우기 전 당신은 만성 소화불량에 정신머리도 없고 모임에 나가 대화도 못 건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인가? 절대반지처럼 담배를 손가락에 끼운 이후부터 순식간에 확 달라졌다는 말인가? 이제 그만 인정하자.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당신은 담배 중독자이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애연가라 불려주길 원하는가? 아니다. 당신은 환자다. 마약,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등 인간을 중독시키는 여러 약물 중 니코틴에 중독된 결과이다. 다른 점이라면 마약은 많은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했고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은 많은 국가에서 합법이라는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담배 중독임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을 뿐 마약 중독과 동일하다. 당신이 길을 걷다 외진 골목에서 몇몇 사람들이 주사기를 꽂고 마약을 하고 있는 걸 보았다고 생각해보자.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우선 무섭다 라든가 자리를 피해 빨리 도망가고 싶다던가 혹은 어떻게 이런 데서 마약을 할 수가 있지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가? 아니면 나도 저기 껴서 마약하고 싶다 하며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가? 이 장면에서 마약을 담배로 바꾸면 어떨까? 외진 골목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너무 자주 보는 광경이다. 그러니 마약과 담배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같은 중독 물질이고 단지 법으로 처벌이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연을 하기로 결심한 당신이라면 담배를 마약과 동일시해야 한다. 나도 저기 껴서 한 대 빨고 싶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작 부러워하고 있는 건 금연자가 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중독자들이다. 당신이 흡연자일 때 가장 하고 싶어 했던 금연을 대견하고 당당하게 해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에게 부러움을 넘어 시기 질투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건 결코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때 당신이 느껴야 할 것은 부러움이 아니고 안 됐네 하며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다. 내장이 터져 죽은 쥐를 본 것처럼 몸서리 쳐지는 참을 수 없는 혐오와 분노다. 중독에 벗어나는 것은 간단하다. 중독된 물질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누가 하지 않으면 될까? 금연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니다.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다. 왜 자신과 싸우려 하는가? 자신과의 싸움이라면 패자도 자신인데 왜 지는 싸움을 하려 하는가? 금연은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다. 나 자신과 나를 노예로 부리는 니코틴 악마와의 단판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다. 타인에겐 엄격한 잣대를 겨누면서도 자신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이기적인 동물이다. 이러한 인간이 자기 자신과 싸운들 무슨 승리의 영광이 있겠는가? 싸움이란 남과 싸워야 한다. 타자와 싸워야 박 터지게 싸울 의지가 생긴다. 싸울 대상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힐책하고 혐오하고 분노할 수 있는 나름의 정의를 만들어야 명분이 생긴다. 명분이 있는 싸움만이 지지와 성원을 얻고 화려한 영광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닌 당신에게 지금껏 함부로 담배 셔틀이나 시키고 톡감에 목이 아파 죽겠는데도 담배를 물게 하고 한파 추위에 얼어 죽겠는데도 밖에서 덜덜 떨며 담배를 피게 만든 철천지 원수임에도 당신을 기만하고 세뇌하여 당신 본인의 의지로 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조장하고 꾸민 희대의 사기꾼이자 악마 같은 이 니코틴 괴물과 싸워야 한다. 아냐, 얘 그런 애 아니야. 알고 보면 속 깊고 착한 애야 라고 아직도 생각하는가? 지금껏 로맨스 스캠처럼 세뇌되어 속아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고 분통하지 않는가? 당신의 몸속에 또아리를 틀고 꿈틀대는 이 혐오스러운 니코틴 괴물과 싸워 이기는 필승 전략이 하나 있다. 굶겨 죽이는 것이다. 너무나 쉽다. 이 기생충 같은 괴물에게 먹이를 더 이상 안 주면 되는 것이다. 즉 괴물의 유일한 먹이, 담배를 안 주면 된다는 것이다. 금연을 시작해 어느 정도 지나면 배가 고파진 이 괴물이 에덴의 뱀처럼 당신에게 유혹을 해올 것이다. 버려진 담배 꽁초라도 어서 주어 피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불현듯 화가 나게 조장하여 주체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는
이건 핑계가 아니라 이 정도 상황이면 담배를 다시 피우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인지 부조와의 관계를 꾸밀 것이다. 더 나아가 안절부절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금단 증상이라는 환상을 만들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이 순간을 기뻐해라. 당신의 신의 한수인 먹이 안 주기 비법이 제대로 통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작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하고 괴로운 건 당신이 아니라 바로 아사 직전의 니코틴 괴물이다. 당신은 담배를 피지 않는다고 죽지 않지만 이 니코틴 괴물은 죽는다. 그러니 사생 결단하고 가진 방법으로 당신에게 담배를 다시 피우게 유혹하고 협박하지만 시간은 오롯이 당신 편이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시간이 없는 니코틴 괴물이야. 살기 위해 별 해괴한 짓을 다 해서라도 머리를 짜내 어떻게든 담배를 다시 피우게끔 움직여야 하겠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느긋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때우면 무조건 이긴다. 이 얼마나 쉽고 유리한 싸움이란 말인가. 그러니 불안, 초조 등 극단의 금단 증상이 왔다는 건 오히려 이 니코틴 괴물의 숨통이 끊어질 때가 다 되었다는 좋은 징조인 셈이다. 당신의 뛰어난 인내와 의지로 코너까지 다 몰아붙였으니 니코틴 괴물의 마지막 발악마저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곧 사라질 것이다. 금단 증상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강해진다면 참아보라는 말도 안 한다. 오늘보단 내일, 내일보단 모레, 하루하루 지날수록 견딜 필요조차 못 느낄 정도로 금단 증상은 옅어진다. 강조하여 장담하건대 절대 하루하루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쉬워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조차 아예 나지 않으니 참을 필요조차도 없어지게 된다. 세상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고작 담배 따위에 할애할 시간이나 있겠는가. 금연을 하다 보면 여러 유혹에 빠져 담배가 미치도록 피고 싶어질 때가 있다. 기름에 옮겨 붙은 작은 불씨처럼 순식간에 온 정신을 사로잡아버린다. 안절부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극도로 불안하고 초조하다. 뭘 해도 안정이 되지 않는다. 오직 담배 생각만 난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이고 해결책은 단 하나, 지금 담배를 피우면 바로 해소가 된다. 그러니 빨리 담배를 피우자. 이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당신은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진짜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아사 직전의 니코틴 괴물이 최후의 발악으로 당신의 생각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때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 담배가 땡기는 진짜 이유는 담배의 맛 때문이 아니다. 담배를 즐기고 싶어서도 아니다. 스트레스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담배가 피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담배를 끊기 전 피운 마지막 담배 때문이다. 당신은 담배가 땡긴다. 그래서 담배를 핀다. 니코틴이 충족된다. 시간이 지나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바로 기분이 나빠진다. 나빠진 이유로 다시 담배가 땡긴다. 떨어진 니코틴 농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 다시 피운다. 이렇게 또 다시 피운 이 담배가 또 다시 마지막 담배가 되어 도돌이표처럼 당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다.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절대 딱 한 대만 마지막으로 피워볼까? 같은 건 없다. 연쇄적 흡연의 굴레만이 기다릴 뿐이다. 넘어져 다리에 상처가 생겼다. 시간이 지나 딱지가 생겨 아물고 있다. 당신은 이 상처를 치료하고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가렵다고 퍽퍽 긁어 딱지를 억지로 떼어버리고 기어이 다시 피가 나게 해서 2차, 3차 감염을 일으킬 것인가? 가려움은 조금 지나면 사라진다. 가려움은 상처가 잘 치료되어 가고 있다는 몸의 청신호이다. 아이가 가렵다고 계속 긁어 더 큰 상처를 만들고 그래도 멈추지 않고 또 긁고 한다면 당신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다. 조금만 참아 상처가 나으려고 하는 거야. 생각을 다른 곳에 집중해봐. 이제 금방 가려움도 사라지고 상처도 잘 아물 거야. 이렇게 당신이 하려는 말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가렵다고 상처를 긁어 감염시키는 바보 같은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정말 끊자. 흡연자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담배를 다시 피우게 만드는 사람은 당신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선배나 상사, 가족, 친구, 고객 혹은 돈이나 사랑 따위가 아니다. 오직 당신밖에 없다. 핑계대지 마라. 핑계거리를 찾지도 마라. 어느 누구도 당신의 입속에 몰래 담배를 쑤셔 넣고 도망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걸 당신이 더 잘 안다. 그렇다면 대체 언제까지 참아내야
금연에 성공했다 말할 수 있을까? 금연 성공까지의 긴 여정이 두려워. 아예 시작조차 어려운 당신에게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당신의 손에 불이 붙은 담배가 들려있지 않다면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금연 성공자다. 몇 달을 끊었네. 몇 년을 끊었네. 해야지만 금연 성공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담배를 버린 순간 당신은 이미 금연에 성공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하루만 참자. 한 달만 참자. 이번 주만 참자. 1년을 버텼는데 하며 계속해서 참아낸다. 당신은 고행을 하는 수도자도 아니고 하루하루 신기록을 갱신하는 도전자도 아니다. 그러니 당신이 담배를 일주일 전에 끊었든 한 달 전에 끊었든 상관없고 설사 1초 전까지 담배를 피웠더라도 금연을 다짐하고 현재 당신의 손에 담배가 없다면 당신은 이미 비흡연자이고 금연 성공자인 것이다. 언제까지 계속 참고 견디는 고행자의 부담을 안고 살지 말고 지금 현재 당신의 손에 담배가 없음을 자랑스러워하고 기특해하며 기뻐하자. 금연을 굳게 결심하고 나서도 담배 없이는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겁이 난다. 그나마 용기 내어 들어는 갔어도 담배 없는 시간에 밤을 보내기가 두려워. 잠도 못 자고 참다 결국 편의점으로 뛰어가고야 만다. 이렇듯 금연을 해야지 하면서도 결심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겁부터 먹게 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상실감이다. 이는 가장 큰 심리적 방해물이자 장벽이다. 담배를 더 이상 피우지 못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담배 없는 삶은 무의미하며 재미도 없고 잃을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 두려워진다. 생각만 해도 답답해져 담배 생각이 더 난다. 차라리 이러다 모든 걸 잃느니 담배를 사수하다 죽는 게 낫겠다는 결론 말고는 다른 어떠한 생각도 나지 않는다. 이것은 당신이 담배의 노예가 된 탓도 있지만 당신에게 있어 담배는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옛 친구여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는 나의 분신이자 서로 의지하고 위로받는 소중한 존재라고 깊이 각인돼 버렸기 때문이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같이 울고 같이 웃던 소중한 나의 벗인 담배를 떠나보내고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금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껏 힘이 되어준 친구를 배신배반하는 행위로 느껴지니 아무리 금연이 좋다 한들 더 큰 스트레스가 되어 역효과만 초래할 거란 생각에 도저히 금연을 시작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금연은 바로 지금도 오늘도 아닌 늘 내일 모레부터가 된다. 그렇다. 당신은 오랜 시간 담배에 의지했고 의존했다. 상실의 고통을 견딜 자신이 없어. 도저히 담배를 못 버릴 것 같다. 니코틴 괴물에게 세뇌당해 먹이를 조공하는 노예가 바로 당신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도 인질로 잡혀 있음에도 도리어 담배의 대변자가 되어 지금껏 니코틴 괴물의 농락에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는 걸 이제는 안다 해도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다. 당신이 깨어나지 않으면, 당신이 시도하지 않으면, 당신이 결심하지 않으면 니코틴 괴물이 만든 감옥에서 아무도 당신을 절대 꺼내줄 수가 없다. 당신을 구원할 자는 오직 당신뿐이다. 여기에 기억해둬야 할 세 번째 포인트가 있다. 금연으로 당신이 잃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심해라. 진짜 상실의 고통을 느껴야 하는 건 정작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존재는 당신이 아니라 오직 니코틴 괴물뿐이다. 흡연은 습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 어느덧 루틴이 되어 몸에 배어버린 담배를 쉽게 떨쳐버리긴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인간은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하는 동물이다. 어디에서나 어떻게든 쉽게 동화되어 살 수 있다. 도저히 새벽에 못 일어날 것 같고, 도저히 아침은 못 먹을 것 같고, 도저히 매일 운동은 못할 것 같고, 하지만 그 행동을 단 일주일만 해보면, 더 나아가 100일 정도만 지속한다면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아침에 배가 너무 고파지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좀 있으셔. 견디지 못하는 몸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니 처음엔 밥 먹고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화장실에 담배 없이 가는 것이, 술과 담배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일의 시작과 끝에 담배를 찾지 않는 것이, 담배 없이 휴식하는 것이, 처음엔 분명 어색할 순 있어도 시간이 지나 익숙해지고 새로운 습관으로 안착이 되면 당연하게 담배를 찾지 않게 되고 오히려 담배 피는 것이 더 어색해진다. 정확히 말하자면 흡연은 습관이 아니라 중독이기에 난이도가 조금 더 있어. 일반적인 습관보단 바꾸기 어렵다 해도
앞서 증명되었듯이 강한 의지와 인내력의 소유자인 당신은 고작 습관 하나 바꾸는 것쯤 따위는 간단히 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 한다. 스트레스만 사라지면 담배를 쉽게 끊을 텐데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다 한다. 그래, 스트레스가 생겨 담배를 피운다 하자. 그럼 담배를 피워 해결된 스트레스가 있었던가? 100번 양보해서 담배로 스트레스가 완화되었다 치자. 그런데도 담배를 피운 지 1시간도 안 되어 다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완화되어 없어진 스트레스가 새롭게 또 발발했기 때문일까? 아니다. 이 스트레스의 정체는 당신을 노예로 삼은 니코틴 괴물이 체내 니코틴 농도가 떨어져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자 다시 담배를 피워 니코틴 농도를 빨리 올리라고 자기 살자고 다급히 신호를 보낸 것이고 그 신호가 바로 스트레스인 것이다.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숙주가 된 인간은 약간의 스트레스만 주면 자연스레 담배를 문다는 걸 알아서 스스로 조공을 바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것이다. 니코틴 괴물은 정말로 영악해서 인간의 본성을 제대로 꿰뚫고 있다. 인간 스스로 담배를 물어 자기 의지로 피운다 생각하게 만들고 그 보상인 듯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 하지만 실상은 꼭두각시 인형처럼 손발이 밧줄에 묶여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게 어떻게든 필 때까지 계속 스트레스를 준다. 그렇게 다시 담배를 피게 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착각에 빠지지만 곧 그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럼 다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다시 담배를 찾는 연쇄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담배를 피게 만드는 스트레스의 주범이 다름 아닌 담배 그 자체임에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늘 다른 원인을 찾아 억울하게 누명씌워 단정하고는 진짜 근원은 보지 않고 담배 피울 마땅한 핑계만을 찾아 도저히 이놈의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라며 철통 같은 방어막을 친다. 생각해보자. 스트레스가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스트레스 때문에 핀 담배가 진정 도움이 되었던가? 계속해서 피워야만 조금 진정이 된다면, 그런데도 금방 스트레스가 다시 밀려온다면, 지금껏 그래왔다면 정말 담배가 스트레스에 도움이 된 걸까? 담배가 당신에게 담배를 피울 구실을 만들기 위해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건 아닐까?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정말 가능할까? 우린 모두 다 안다.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다면 스트레스 없는 삶이란 절대 없기에 영원히 담배를 끊지 못한다. 혹여라도 스트레스 없는 날이 정말 온다면 그땐 담배를 끊어야 할 이유가 아예 없지 않을까? 그런데도 무슨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스트레스 없으면 담배를 끊겠다 하느냐 말이다. 그러니 금연을 시작하기 적합한 날은 기분이 좋아 스트레스가 적은 날이 아니다. 이런 날 시작하면 100% 실패한다. 과감히 추천한다. 당신이 금연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길은 당신의 스트레스가 최고조가 되어 극도로 흥분하고 화나고 기분이 역같은 그런 날이 가장 좋은 금연 시작 타이밍이다. 이런 날 끊어야 다음에 그 어떤 스트레스가 와서 당신을 담배 피우도록 유혹해도 이 정도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내공이 생긴다. 담배를 끊고자 한다면 혐오해라. 담배를 혐오하고 흡연자를 혐오해라. 남이 길빵하며 내뱉는 담배 연기를 병균 가득한 폐와 더러운 입에서 뱉어낸 저 연기를 내가 왜 마셔야 하나? 내가 왜 저런 흡연자 때문에 고약하고 역겨운 냄새를 맡아야 하는지 짜증내고 분노하고 혐오해라. 멀리 돌아 회피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숨을 참고 지나가야 하는 이 번거롭고 불편한 수고와 피해자를 만들면서도 뻔뻔하게 피워대며 민폐 끼치고 있는 저 몰상식한 흡연자야말로 사회의 악이자 벌레보다 못한 인간 말종이라고 규정해라. 그렇다고 단정하고 확신하고 세뇌해라. 그래서 내가 지금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금연을 하고 있음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있음이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해라. 저런 흡연충을 보며 내가 지금 금연을 하고 있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 오롯이 기뻐해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흡연자가 되지 않게끔 인간 말종인 흡연충에 진정 마음 깊이 분노하고 뼛속에 새겨 혐오해라. 그래야 다시 돌아가기 힘들어진다. 설사 다시 돌아가더라도 죄책감에 금방 정신을 차리고 회심하여 금연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 금연을 비장하게 시도하지 마라. 실패하면 손가락이라도 단지하겠다는 심정으로 이를 갈며 의미 두고 하지 말고 가볍게 하자.
우리가 하려는 금연은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다. 돈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아니다. 집안의 자리만 차지해 불편하기 짝이 없는 필요 없는 물건을 아침에 출근하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듯이 당신의 삶에 있어 불쾌하고 불결하며 혐오스러운 담배를 간단히 가볍게 버리는 것뿐이다. 단지 그뿐이다. 담배를 피우면 뭐가 나쁘고 돈이 얼마나 들고 건강이 어떻고 하는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누구나 다 안다. 다 알면서도 금연이 안 된다. 아니면 반대로 담배를 끊으면 좋은 점을 하나부터 열까지 쭉 나열해 생각해보면 금연이 쉬워질까? 아니다. 오히려 어려워진다. 우린 경험으로 다 안다. 우리가 몰라서 금연을 못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생각해야 할 단 한 가지는 필요가 있느냐이다. 굳이 애써 일부러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이다. 앞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담배가 해결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당신은 맛있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담배에게서 찾는 위로와 안정은 니코틴 괴물이 만들어낸 신기루일 뿐이다. 다가서면 금세 사라지는 실제하지 않는 허상이다. 담배를 피워야 할 어떠한 이유도 필요성도 없다. 정말 없다. 당신은 이성적인 사람이다. 오늘 땅을 파고 다음날 다시 메우고 그 다음날 다시 그 땅을 파고 또 그 다음날 다시 그 땅을 또 묻고 하는 이런 쓸데없고 의미 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는 걸 당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흡연이란 행위가 바로 당신이 가장 혐오하는 의미 없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 그 자체다. 당신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누군가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걸 스스로 선택할 사람이 아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족쇄를 스스로 차고 있을 그런 바보가 아니란 말이다. 이제 실전편이다. 내가 어떻게 금연을 했는지 순서대로 이야기하겠다. 다만 하나의 선례일 뿐 사람마다 상황과 경우가 다르니 자신에 맞게 참조하여 잘 적용시키길 바란다. 금연의 결심이 굳건히 서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평생 끊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딱 한 달 정도만 끊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다. 중간에 니코틴 괴물의 속삭임에 홀려 실패를 하더라도 자책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자. 실패를 올바르게 처신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멈추지 않고 다시 이어간다면 실패가 아닌 과정일 뿐이니 자책하며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 점 명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연의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 보자. 첫 번째 계단. 금연 보조제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 보조제의 사용이 금연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설왕설래가 많고 보조제의 남용으로 오히려 보조제 중독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보조제 없이 하길 권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의 경우 보조제가 있어 금연을 더 편하게 했다. 보조제 종류 중 금연 패치가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피부에 가려운 문제도 있고 담배가 생각날 때 대체할 거리도 필요하고 억제력이나 만족도가 금연껌이 더 좋은 듯하여 담배 생각이 날 때마다 난 금연껌을 씹었다. 금연껌은 약국에서도 쉽게 구입 가능하지만 가까운 보건소내 금연 클리닉에 가서 상담하고 무료로 받아오는 것을 추천한다. 두 번째 계단.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버리는 것이다. 금연 결심을 했으면 집과 차 및 사무실 등 당신이 가지고 있거나 혹은 숨겨져 있는 모든 담배, 라이터, 잿더리, 전자담배, 충전기 등 담배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 버리기 전 다 부수고 깨뜨리고 잘라 훼손하여 다시는 재사용이나 재활용할 수 없게 멀리 버린다. 세 번째 계단. 세 번째는 선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금연 중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리는 게 좋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래야 보는 눈이 있으니 눈치가 보여 억제가 된다는 것이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보는 눈이 없는 곳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요령만 더 키워질 뿐이다. 그래서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당신의 머릿속에선 언제나 천사와 악마가 주도권을 갖고자 계속 싸우고 있다. 한밤중인데 라면을 먹을까 말까? 밖이 추운데 나가서 운동할까 말까? 금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담배가 너무 땡겨 도저히 못 참겠는데 그냥 한 대 피울까 말까? 이럴 때 단호히 선언해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직접 소리내어 선언하고 선언한 그 음성을 직접 당신의 귀로 들어라. 그래, 밤이 늦었으니 오늘은 그냥 빨리 자고 내일 낮에 라면 먹으면 되지라고 입으로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심판이 되어 천사와 악마의 의견 중 한쪽에 힘을 실어주고 선고해주는 효과가 생긴다.
입으로 외쳐 선언하는 순간 선언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정당한 명분과 지켜야 할 규율이 생기는 것이다. 담배 필까? 생각 들 땐 바로 선언해라. 아니야, 귀찮아. 의미 없어, 싫어. 소리 내어 말하고 그 외침을 귀 기울여 가만히 들어라. 네 번째 계단. 담배 생각이 나면 즉시 준비해 놓은 금연껌을 씹는다. 씹다 보면 니코틴이 온몸에 돌면서 흡연 욕구가 사라지게 된다. 적응되다 보면 공공장소에서 아무도 모르게 담배 피우는 것 같은 기분도 든다. 단점이라면 사용량이 많을 시 턱관절이 너무 아프다는 것이다. 그래도 천천히 조심히 씹으면서 담배 생각 날 때마다 대신 금연껌을 씹는다. 다섯 번째 계단. 담배 대신 금연껌을 씹는 것이 익숙해지고 루틴이 되어 수월해졌다면 가위로 금연껌을 모두 반으로 자른 후 반 개씩 호일로 감싸 낱개 포장을 해놓는다. 지금까지는 흡연 충동 시 금연껌을 한 개 씹었다면 이제부터는 반 개씩만 씹는 것이다. 반 개씩 씹는 게 처음엔 어색하고 부족하다 생각 들어도 거기에 맞춰 시간을 두고 계속 씹다 보면 금세 반 개만으로도 충분해지는 날이 온다. 여섯 번째 계단. 반 개에 적응이 되면 이제는 금연껌을 4조각으로 잘라 호일로 하나씩 낱개로 감싸 담아두고 이제는 흡연 충동이 있을 때 반에 반 개만 꺼내어 씹는다. 일곱 번째 계단. 반에 반 개로만 씹으며 한동안 지내다 보면 이마저도 굳이 생각이 나지 않아 꺼낼 필요도 없어지는 날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피상약처럼 금연껌 조각을 몸에 항상 가지고 다닌다. 그러다 더 시간이 지나 굳이 가지고 다닐 필요도 의미도 가치도 없고 있었나 없었나 싶고 없으면 어쩌나가 아니라 없음 말지란 생각이 들 때쯤이면 따로 챙기는 것마저 귀찮아지고 그럼 자연스레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된다. 이것은 당신의 족쇄가 드디어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해방이다. 자유다. 잠시 멈추는 계단. 금연을 잘해오다가도 폭발하고 폭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굶어 죽어가는 니코틴 괴물이 살려고 발악하여 만든 핑계에 속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손가락에 담배가 끼워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때의 대처법이다. 철칙 하나, 남이 권하는 담배는 절대 받지 않는다. 철칙 둘, 남에게 거지처럼 담배를 구걸하여 얻지 않는다. 철칙 셋, 진짜 못 참겠으면 잠시 앉아 금연껌을 씹으며 10분만 심호흡을 하고 선언한다. 철칙 넷, 그래도 도저히 못 참겠으면 새 담배와 새 라이터를 산다. 철칙 다섯, 담배각을 뜯어 한 개피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갈기갈기 부러뜨려 훼손시키고 찾을 수 없게 멀리 버린다. 철칙 여섯,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즉시 라이터를 분해해서 푸싯돌을 빼버리고 멀리 버린다. 철칙 일곱, 담배를 천천히 피우며 이 맛을, 이 느낌을 진정 원하는 게 내가 맞는가? 곰곰이 생각한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렇다. 담배를 굳이 꼭 피워야겠다면 누구에게서도 절대 얻지 말고 무조건 담배와 라이터를 새 걸로 사서 한 개 피만 남기고 다 버린 후 단 한 개 피만 피운다. 새 라이터도 불을 붙이자마자 바로 버린다. 이게 철칙이다. 이후에도 미치도록 생각나서 또 피우고 싶다면 다시 새 담배와 새 라이터를 사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지켜라. 그래야 연쇄적 흡연을 막을 수 있다. 순간을 참지 못하고 흡연한 것을 후회하고 자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실패라고 낙인 찍어 포기하고 다시 흡연자의 길로 돌아서는 악순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다. 잠시 숨 고르고 한 계단, 한 계단 다시 올라가면 된다. 멈추지 않고 나아가면 실패가 아니다. 어두운 밤길을 아무렇지 않게 걷다가 별것도 아닌 푸스럭 소리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동요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허상에 뼈와 살이 붙게 되고 결국 실상의 공포가 되어 온몸을 잠식한다. 그러니 어둠에 가린 니코틴 괴물의 속삭임에 절대 귀 기울이지 마라.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충돌질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인 것처럼 꾸며 충동질하는 니코틴 괴물에게 외쳐라. 이 악랄한 괴물 새끼야. 내가 미쳤냐? 니깟 놈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지금껏 내 놈한테 당한 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라더라. 이제 각오해라. 내 놈을 난 완벽하게 굶어 죽이기로 했으니까 내가 주는 벌을 달게 받아라. 잊지 말자. 담배는 마약이자 톡극물이다. 마약 중독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 마약 중독자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없다.
당신은 어떤가? 아직도 그들이 부러운가? 이제 다 왔다. 그간 하지 않아도 되는 걸. 노예가 되어 억지로 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애써하지 않아도 당신은 안전하다. 그러니 안심해라.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흡연을 할 필요가 없다. 담배는 이제 당신과는 아무런 인연도 가치도 의미도 없는 불필요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 외쳐라. 해방이다.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평생 참는 거라 말한다. 하지만 금연이란 것이 물속에 머리를 넣고 하는 숨 오래 참기 게임은 아니다. 평생 참으면 뭐든 병이 된다. 참지 마라. 참을 필요도 이유도 없다. 담배 자체가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는데 아무 의미 없는 물건에 할애할 정도로 우리의 시간이 남아 돌지 않는다. 금연은 과정이 아니다. 사실 앞으로 금연하겠다는 다짐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뭘 어떻게 해야지 이룰 수 있는 거라면 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 게 성공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쉬운 성공의 조건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당신이 금연을 선언한 순간 이미 금연은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담배를 안 피우는 삶이 흡연의 삶보다 1000만 배는 더 즐겁다. 다시 흡연자의 삶으로 돌아가기에는 비흡연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다. 드디어 깨끗한 정수기를 사용하게 됐는데 굳이 시궁창 물을 먹을 이유가 있겠는가? 금연은 참는 거라고? 깨끗한 물이 앞에 있더라도 사실은 시궁창 물이 먹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얻은 평안인데 이걸 버리고 내 발로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미치지 않고서는 아니 설사 미쳤더라도 내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딱 한 번인데 어떠냐며 아무리 유혹해도 그 이면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제는 뻔히 다 보이니 속고 싶어도 속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생의 절반을 니코틴 괴물에게 붙잡혀 365일 24시간 강제노역과 감시로 인권을 유린당한 채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던 나도 결국엔 해냈듯이 당신도 분명 해방을 얻을 수 있다. 그 해방의 시작은 발목의 촉새를 인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촉새가 보이지 않으면 끊어낼 수가 없다. 금연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영상을 믿고 마음에 깊이 새겨라. 흔들릴 때면 언제든 반복해서 계속 들어라. 그리하면 어느덧 당신도 촉새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럼 절대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고 찬란한 해방을 당신도 분명 만끽할 것이다. 누구나 좋은 음식, 재미난 영화가 있으면 권하여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금연의 재미를 당신도 나처럼 즐기길 한없이 바라고 바란다.